네, 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요즘 운동하기 힘들어도 여러분들 열심히 실내에서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산에 대한 겁니다. 우리 산에서 멀리 있는 산, 한라산이나 지리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산을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얘기 좀 하자면요. 저도 청년시기에 몇 해를 미국 중부에서 좀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을날 어떤 캠퍼스에 수북하게 쌓인 그 낙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한국의 단풍도 생각하고 한국의 그 가을에 대해서 많은 향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울림도 좀 갖고 했는데요. 제가 살았던 그런 어떤 곳에 대한 그리움을 미국 땅에서 일종의 자연의 변화 속, 가을이라는 그런 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가까운 산에 오르면서 오색 창연한 단풍의 향연을 잘 즐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멋진 삶입니다.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요. 도심 가까운 산에 한 번 정도 가면 이곳에서 이제 품고 있는 그런 기운이 나와 대지가 함께하면 그런 놀라운 느낌을 갖게 되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오해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얻기 쉽죠. 그런 답답할 때마다 저는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안에 있는 안산이라는 곳을 이제 떠올리고 간혹 가게 되는데, 네, 당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화 신고 그 낮은 산에 올라서 대략 한 30분 정도면 정상에 오르고 또 인왕산에 자태도 감상하고 구름 사이에 여러 가지 햇빛의 용트림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것을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감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힐링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산에 머무는 시간은 저한테 소위 힐링이요, 도약을 위한 그런 놀라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산을 걷는다는 것은 명상의 또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앉아가지고 뭔가 집중하는 그런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후에 산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상당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중년에 접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사실 간소하게 사는 지혜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 법정 스님이 자꾸 얘기했듯이 그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이 아마 중년 이후에는 더 필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게 이 등산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무엇인가를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강박감으로 다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산에서 걷기라는 그런 문장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산을 즐기는 일은 바로 누군가 저의 육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니체는 차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육체가 정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죠. 니체는 육체의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강조한 놀라운 철학자였습니다. 니체가 육체가 소중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찾아야 한다는 그런 역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육체는 거대한 이성이고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다양성이다. 육체는 또한 평화이며 가축의 무리이자 양치기와 같다.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은 몸의 도구이며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이제 세계는 거대한 이성으로서의 육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의 복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니체가 말했습니다. 산에서 기운을 얻으면 육체의 가치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이 육체에 선행하는 그런 삶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가 정신의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산물로서 자꾸 강요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들의 삶에 얼룩을 만들고 이들이 다시 내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게 되죠. 산에 오를 때는 최소한 그러한 정신의 활동이 내 삶을 맡게는 못하는 것이죠. 내 육체적인 활동이 가치 있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체험을 산에서 얻고, 저는 이러한 느낌을 산에서 자주 얻고 하산하곤 합니다. 내 육체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은 바로 간단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느끼게 되죠. 니체가 강조한 아모르 파티, 네, 노래로도 유명하죠. 이 아모르 파티는 운명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산에서 걷고 있을 때에는 정신보다는 육체가 선행하고 육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학교 안에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계절의 변화를 자주 경험합니다. 산의 전체적인 변화에서 이제 시간의 흐름도 알게 되고요. 내 주변의 변화가 내 안의 의식을 깨우는 작용을 바로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또래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가 등산로 주변의 나뭇가지의 변화에서 자신의 중년 삶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학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중년의 나이다. 인생에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등산로 주변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잎사귀들처럼 나도 내 인생의 황금기인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나 인생의 황금기만 누리면서 살 수 없는 법. 나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낙엽들처럼 힘을 잃고 색이 변하면서 땅으로 돌아가리라. 놀라운 이야기. 마치 은유적인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최종학 교수가 나뭇가지, 자연의 변화에서 중년과 대비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까운 산에 오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까운 산에 오르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그리고 나의 정신보다 육체의 가치가 보완되는 일입니다. 중년을 살면서 이런 육체의 가치가 더욱더 복원되는 삶,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행복의 문에 가까이 있고 그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까운 산에 오르십시오 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저의 경우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산에 올랐던 경험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산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집 가까이 산 오르시면서 한번 몸과 마음의 힐링을 통해서 요즘 같은 때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도 나가시고 산도 오르시는 그러한 좋은 힐링의 시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